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 강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기본 강의는 50회입니다. 50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회씩 10주. 이렇게 이제 50회 하는데 장장 뭐 한 2개월 반 정도 걸리죠. 10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과 민법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오신 만큼 처음에 각오를 이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강의 계획서부터 볼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오늘 이제 나눠드렸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저기 그 자료실에 이제 자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이 PDF 파일, 교재 PDF 파일 필요하시면은 교재 PDF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내역하고 실물 사진 찍어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이렇게 이제 메일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교재는 기본서가 이제 포인트 민법입니다. 포인트 민법 그 26년 대비 개정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교재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기본서로 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부터 여러분 기출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부터 이제 그 기출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OX 지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론서인 이제 기본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문제집이 있죠. 이건 뭐 이제 이론서니까 그렇고 우리 민법은 1차 시험에만 있고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만 보기 때문에 오지선 다 객관식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OX 지문집하고 객관식 문제집은 다 이제 그 객관식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 얘는 680페이지 정도, 지금 몇 페이지 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얘는 한 1300페이지 됩니다. 양이 2배죠. 그죠? 그래서 이 OX 지문집은 변리사, 그 다음에 변호사 기출문제 이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 보는데 변호사 그 선택형 문제들이 문제가 좋아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변호사 지문에 나왔던 지문들이 그대로 변리사 지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변리사 기출문제는 당연히 봐야 되고 변호사 기출문제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기출문제만 모아서 요거는 오지선다형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각 부분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재 순서대로 바꾸려면 지문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지문을 떼어가지고 그죠? 각 지문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면은 그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배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기가 편하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그죠? 그리고 얇다. 분량도 작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 객관식 문제집은 말 그대로 문제 원형대로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변리사 변호사 기출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민법 시험이 뭐 망라돼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민법 시험이 변리사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감정평가사, 뭐 노무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리사하고 감정평가사, 노무사, 요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주관하는 그 시험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요 간평노무사는 좀 문제가 좀 쉽고, 대신에 이제 조문 위주고, 그래서 조문 공부하기는 좋고, 이런 좀 특징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객관식 문제집은 많다. 두껍다.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지금 2026년 2월에 이제 보게 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꺼운 문제집을 보아내면 물론 최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볼 여력이 없는 분들은 뭐 요거까지만 봐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긴 한데 제대로 보려면 요거까지 보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보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얇게 만들어 놓고 또 변리사 변호사 기출 문제만 지문화 시켜갖고 만드는 게 이거니까 우리 기본 강의 하면서도 요거는 병행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 여러분들 항상 루틴화 돼야 될 게 일단 민법은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십니다.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습은 민법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오셔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대신 복습은 매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복습이란 게 이제 제일 먼저 기본서 정독해야죠. 오늘 배운 부분을 기본서 정독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오늘 배운 부분 중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겠다. 지문지 풀이. 그죠? 이것까지 하고 오시면 다음 강의에서 이 OX 지문집 제가 20, 30분, 20분 내지 30분 정도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니까 이렇게 기본서 정독해 오시고 OX 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다음 강의 듣고 이렇게 반복.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지문집 풀고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지문집 풀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진도 밀리지 말고 매일매일 그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본서하고 객관식은 객관식은 지금 기본 강의니까 당장은 이거 두꺼운 거 안 보고 이걸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OX 지문집이 교재가 필요한데 이 OX 지문집이 2025년 대비판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시험 지금 지난달 2월 15일쯤에 시험 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이 3월 4일이잖아. 그죠? 이게 새 책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25년 대비는 이 25년 2월 달에 본 시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추가가 안 돼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 25년 시험에다가 25년 2월 달에 시행된 변리사 변호사 문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거 추가해가지고 새로 책을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25년 판에다가 제가 이 시험 문제들을 해설을 해가지고 추록으로 붙여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추록은 지금 제가 파일로는 이미 다 그 단톡방에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종이로 된 추록도 제가 나오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인쇄 중이에요. 그죠? 나오면 이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OX 문제집은 그래서 25년 대비판이 이제 24년 기출문제까지 들어있는 거고요. 26년 대비 추록이 25년 기출문제가 추가된 거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나온 기출문제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제가 파일로 제공해 드렸고, 여러분들 종이 형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해서 매일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셔라. 그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집 따로 정리해 드리니까 반드시 파일이나 종이 형태나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밑에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 인사말은 됐고, 밑에 이제 굵은 글씨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민법은 처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공부 방법론하고 이제 객관하고 이렇게 좀 위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민법은 일단 양이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올해 지금 3월 4일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요게 이제 시험 날짜가 될 거거든요. 26년. 그러니까 뭐 26년 2월 며칠인지는 뭐 아직 보진 않았는데, 26년 2월 이렇게 이제 셋째 주 토요일쯤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딱, 대부분 수험 기간이 이제 1년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이때 진입합니다. 물론 조금 미리 알아보시고 이제 뭐 10월에, 11월, 12월 뭐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딱 적당한 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제 가는데 기본 강의 50회 점점 줄어들겠죠. 중급 강의는 두 번째 보는 거니까 35회.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는 이제 25회. 그러니까 한 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10주 걸리는 거고, 한 번 보는데. 중급 강의는 7주 정도 걸리는 거고, 이제 객관식 강의 때는 이제 5주 정도 걸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객관식 강의가 끝나면 10월 초쯤 되는데 이 10월 초에서 2월까지는 10, 11, 12, 1, 2월은 뭐 거의 없다 치니까 뭐 한 4개월, 그죠? 한 120일, 100일 내지 120일. 요때가 이제 이른바 마무리 시즌이라고 하는데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수강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급 강의는 좀 뭐,
안 듣고 그냥 혼자 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급 강의나 뭐 이런 건 좀 옵션이긴 한데, 어쨌든 이 10월 초 때까지는 강의가 많습니다. 50회, 35회, 25회 민법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뭐 특허법, 산재법 이런 것도 막 강의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차곡차곡 이제 그 뭐 베이스를 깐다 그러나 이렇게 기초 실력을 쌓는 시기고, 이 10월 이후에는 민법도 뭐 조문 특강 뭐 8회 아니면 뭐 최신 판례 강의 2회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만 조금 있고, 이때는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이제 달리시니까, 이때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기본 베이스를 쌓다가 여기부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달려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갖고 시험장에 가는, 이해 가시죠? 무슨 과정인지, 그죠? 이 과정도 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따라오지, 그죠? 그래서 이때를 아주 잘 보내셔야 돼요. 마무리 시즌이다 그래갖고 강의 부담 없이 스스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갖고 민법 실력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올라요.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러다가, 그죠?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왜 그러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민법은 최소한 3회독 정도가 돼야 비로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민법을 공부하고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려면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이제 폭발을 시켜야 우리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막 우리는 이제 6월부터 우리 여러분이 종합반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종합반들은 6월부터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 그러면 기본 강의 듣고 한 요쯤 볼 거예요, 모의고사. 그죠? 중급 강의 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 기껏 1회독밖에 안 되는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 초시생들은 40에서 50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좌절하거나 그런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6, 7, 8월, 9월쯤 때까지는 모의고사 점수 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때까지 잘 해놓으신 분들은 이 뒤에 마무리 시즌이 쫙 올라가고 막 90점 찍고 실제 시험장 가고 90점, 95점 찍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죠? 그러면 합격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좀 보실게요. 그 둘째 문단에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한 이유가 처음에 그 밑줄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아래 문단 가보시면 밑줄에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민법은 이제 민법도 이제 한 과목인데 대목차라는 게 있겠죠. 그죠? 목차는 있을 거냐.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도 채권 총칙하고 채권 각칙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어로 나뉘어지는데, 자, 우리 민법 규정도 이 순서고 당연히 교재도 이 순서대로 편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민법 총칙이 이 물권법, 채권법, 채권각칙의 공통된 점을 모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알려면 이 물권법, 채권법을 좀 알아야 이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각 연결이 돼 있어. 물권법하고 채권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물권과 채권도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은 되지만 이 연관이 돼 있어, 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내가 민법 총칙을 잘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고 민법 총칙만 100번을 봐도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모르는 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판례라는 게 나오는데 판례라는 게 대법원 판결문을 판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겹게 판례라는 표현을 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인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는 민법 총칙 사건이다. 나는 물권법 사건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하나의 사건 안에 민법 총칙 쟁점, 물권법 쟁점, 채권법 쟁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판례를 알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돼. 근데 그 판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민법 총칙 쟁점이다 그러면 그 판례가 민법 총칙 파트의 판례가 나와요. 그러면 그 판례를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봐내는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시작부터 끝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고 그냥 민법 총칙 뭐 이거 뭐 100번 본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회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민법을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게 이래도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와서 다시 봐야 돼. 그럼 2회독 그죠? 그러면 그때 조금 보입니다 이제. 이 뒤에 거를 알고 보면은 그럼 좀 이제 좀 느낌이 와. 그죠? 근데 2회독 갖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거랑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민법 실력이 좀 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실력이 잘 안 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민법의 특징이 전체를 알아야 그 부분이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전체를 보지도 못한 채 부분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 강사의 필요성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민법 총칙 강의하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뒤에 거 끌어다가 다 설명드립니다. 그 단계는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꾸역꾸역 따라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민법은 절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냥 내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꾸역꾸역 받아 먹는다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1회독 때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3회독 가면은 막 앞과뒤가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혼자 막 공부하면 실력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부분에 좀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 맨 위에 밑줄만 보세요. 이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강의에 도움을 받고 강의 듣고 그러면 당장은 막 이해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사실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 말을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께 이제 됐다고 보려면 최소한 3회독 이상은 돼야 된다. 민법 되셨죠? 자, 그래서 아래 두 번째, 이러한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그냥 맛을 보는 정도로 넘어가고 대신 빠르게 민법 총칙부터 채권 각칙까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민법 공부할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 합격생들 아직 올해도 그런데 작년에 공부했다가 지금 올해 그 초고득점으로 뭐 발표를 안 봐도 그냥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커트라인은 한 77점 되는데 나 올해 봤더니 평균이 89점이다. 그러면 발표 안 봐도 돼요. 그냥 합격이에요, 합격. 그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 합격 수기를 또 이렇게 봤는데 수기 보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득점한 수험생들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민법 공부할 때는 빨리빨리 회독을 많이 늘려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학습해라. 이런 얘기들은 거의 들어있습니다. 수기. 여러분, 수기도 좀 참조하세요. 이게 잘된 분들의 글을 읽어야지. 그죠? 방법이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회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학습해야지 민법은 좀 정복을 할 수가 있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변리사 1차 민법 시험 객관식만 보니까, 우리 민법은 1차 시험이고,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2차에 봅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은 관련은 있지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수령은, 그러니까 민법은 쉽게 얘기해서 논수령 안 봅니다. 객관식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민법 공부할 때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논수령에 필요한 것까지, 쟁점까지 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분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죠? 계속 봅시다. 그래서 변리사 민법 시험 객관식이니까 변리사 우리 1차 민법 시험 1차에만 있으니까 오로지 객관식만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하죠.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들어있는 OX 지문집은 요거는 이제 병행을 해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단 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루틴은 매일 강의 듣고 해당 진도만큼 기본서 읽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오시고 그죠? 요거 꾸준히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반복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간에 구멍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티가 안 나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사실 잘 안 보여요. 점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밀리지 않냐고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들은 쫙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 중간에 뭐 좀 뭐 놀았다, 뭐 좀 해이해졌다 이러다가 뭐 좀 진도 밀리고 진도 많이 밀린다 그러면 이 시점에 뭐 해야 돼요? 밀린 진도 채우고 있어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죠? 밀린 진도 채우느라고 이러다가 시험장 끌려갑니다. 그럼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당장 티가 안 나도 매일매일 꾸준히, 그죠? 진도 맞춰서 따라오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여러분들 처음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각오가 이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실제 그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순간순간이 힘듭니다. 그죠? 오늘 좀 쉬고 싶고, 그죠? 그럴 때 잘 이겨내셔야만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죠?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이라 이제 잔소리 많이 하는데, 우리 종합반 분들은 이제 상담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잔소리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강의 듣고 해당 진도만큼 기본서 풀고, 그죠? 기본서 읽고, 이제 기출 문제 풀어오시고, 꾸준히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기본서와 함께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자료를 나눠드린 게 이제 조문집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일단 뭐 조문집은 수업 시간에는 뭐 물론이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판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법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또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조문은 말 그대로 이제 법 규정입니다. 민법 규정. 제가 오늘 조문집 나눠드렸는데 뭐 민법 1조, 2조 이렇게 법조문 나오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법조문, 조문, 그죠? 법 규정이라고 쓸까. 판례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고등법원 판결문도 있고 지방법원 판결문도 있는데 그런 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 시험에는 가끔 고등법원 판례도 나오고 뭐 이제 한지원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시험은 대법원 판결문만 보시면 이것만 해도 무지하게 많죠. 뭐 제가 알기로 막 20만 개 뭐 이런 거 10만 개 뭐에서 20만 개 뭐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문 이제 판례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나눠보면 통설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견해대립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뭐냐면 민법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그죠? 민법 교수님들, 그죠? 이분들은 조문하고 판례는 이미 다 꿰고 계시고, 그죠? 오히려 더 위 차원에서 이 조문과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야 이거는 A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B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연과학에도 심지어 견해대립 있잖아요. 그죠? 사회과학이니까 견해대립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다수설 있고 뭐 소수설 있고 뭐 싸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이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1차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정답이야? 모릅니다. 다수설이 무조건 정답이에요? 사실 다수설, 소수설 나눠놓긴 하는데, 다수설이 진짜 다수설인지, 뭐 교수님들 일일이 뭐 다니면서 세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시험 범위 외입니다. 다만 뭐 이론 중에서도 좀 통설적인 부분은 가끔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통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민법 교수님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통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가끔가다 이제 지문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이 판례가 거의 7에서 80% 이상입니다. 이론은 한 5% 미만? 5%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대부분 문제에다가 정답의 기준은 판례로 한다 이런 말이 다 써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대법원이 딱 이렇다고 해놨으니까 이게 정답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견해대립 있으면 이거 정답의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판례가 정답의 기준이다. 그리고 비중도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뭐 10에서 20% 정도. 대충 따지면. 그죠? 그래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이론 요 순서로 나온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판례, 뭐 조문, 이론 요 순서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를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죠? 판례를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판례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우리나라 민법 조문에 있긴 있는데 조문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비어있다. 조문이 비어있다 그러면 판례가 해결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조문이 있긴 있는데 불명확하다. 이럴 때도 판례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판례가 어디서 나온다? 조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굳이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조문이 뿌리예요. 뿌리. 그죠? 그 위에 판례를 나무로 기둥 쌓고 가지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문이 흔들리면 판례도 흔들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례가 이제 비중이 제일 높다 보니까 주구장창 판례만 보고 조문은 안 보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강조하는 게 조문이죠. 조문의 중요성이다. 이 조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니까 반드시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 동네에 있는 민법 강사들 전부 다 조문 강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1년 그 표 그려드렸는데 수험생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되자마자 항상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되자마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했잖아. 이제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왜? 봐야 될 게 민법도 있고 산재도 있고 자과도 있고 그냥 1년 안에 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안에 그냥 뭐 평범하게 공부했다 1년 안에 다 봐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넘쳐나요.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시간 부족이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야,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봐야 되는지 알면서도 조문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앞에 강사들이 맨날 조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이거에 이 조문은 경시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다 보니까 판례만 보고 조문 못 보고 이러고 시험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시험도 그랬는데 조문이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비중은 10에서 20% 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웬만한 판례들은 다들 열심히 하니까 웬만한 판례들 다 맞춰요. 대부분. 같이 맞춰.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조문 본 친구는 맞추고 뭐 안 본 친구는 또 틀리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당락을 결정하는 건 조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조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습관을 잘 잡아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 잡혀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조문집 항상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 타고도 봐야 되고 그죠? 버스 타고도 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진짜 막 2개월 3개월 전에는 진짜 잘 하시는 분들 막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조문집 들고 뛰어가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조문집 들고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심지어 맥주 한잔 하러 갈 때도 조문집 들고 가셔야 되고 조문 하나 읽고 이거 익혔다 맥주 한 시원하게 그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해야셔야 돼요. 그죠? 이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은, 이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돼요. 저절로.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은 아예 그러니까 초장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이제부터는 나와 한 몸이다. 그죠? 조문, 조문집.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잡아놓자. 그래야 조문과 멀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냥 옆에 끼고 다닌다. 되셨죠? 그죠? 제일 중요한 애인입니다. 그죠?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둘째 OX 지문집인데, 요건 이제 아까 말씀 다 드렸죠. 변리사 기출문제들과 변호사 기출문제들을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 강의 하면서도 기출문제 정도는 보고 가자. 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 범위의 확장입니다. 자, 제가 아까 포인트 민법 기본서 말씀드렸죠. 제가 쓰는 포인트 민법. 이거 이제 한 1000페이지쯤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민법 교과서라고 써놓은 교수님 교과서가 있거든요. 교수님 저서. 이거 2000페이지로 훌쩍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로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아까 관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읽는 조문이나 판례는 뭐 다 아시고 이미.
그죠?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래서 뭐 이론의 견해 대립 이런 부분 많이 할애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 책 보면 견해 대립에 대해서 무지하게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죠? 논술형을 봐야 된다고 하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객관식 보는데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리 두꺼운 2000페이지짜리 책이라도 민법을 다 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민법 주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민법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민법을 이제 뭐 편찬해 놓은 건데 자그마치 권수가 19권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민법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우리는 1차 시험 그것도 우리 민법 개론이에요. 우리는 시험 제목 민법 개론 그죠? 이거 객관식 시험만 보면 돼.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과학이잖아요. 조문을 보면은, 이럴 때는 조문 있고 이럴 때 있는데 이럴 때는 조문이 없어. 판례를 찾아보니까 판례도 없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셔요. 이런 데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이거 찾아보러 가야 돼요? 아니에요. 끊어야 돼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1년 안에 거의 끝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끝내기 어려운데 공부 범위를 막 이렇게 막 늘려가 버리면 우리 아까 뭐 그 시험장까지는 최소한 6회독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늘려버리면은 1, 2회독도 못하고 시험장 끌려가요. 그죠? 그러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민법은 하다 보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공부 범위 확정이 중요한데 이 기준이 되어주는 게 뭐예요? 기출문제지. 그죠? 민법이 이만큼이라면 기출문제 이만큼이에요. 딱 범위를 딱 확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이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교재를 봐야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안 그러면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그 기출문제 푸실 때 이것도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궁금한데 갑자기 막 궁금증이 생기는데 기출문제 보니까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제껴버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이제 보시면 넷째 줄 좀 보시면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 교재를 봐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된 지문이 중요한, 기출된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점에서 이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기본서하고 OX 지문제, 기출문제 거의 한 10년치 들어있으니까 충분해요. 그죠? OX 지문집에도 한 10년치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범위를 잘 확정을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이렇게 기출문제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책만 봐도 이거는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저랑 같이 이제 잘 가봅시다. 그죠? 요 정도.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잔소리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개관을 해야 되는데 잠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는데 우리 1회 수업이 1교시 2차시라고 표현해요. 1차시, 2차시, 3차시. 그러니까 이제 1회가 제가 시간이 이제 9시 10분부터 이제 12시 50분까지 일단 정해진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수업 시간은 9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그죠? 그래서 1차시는 대부분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 15에서 20분 정도씩 쉬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1차시, 2차시, 3차시 오늘 이렇게 3시간 하면은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러면 잠시 쉬시고 2교시 또 만나겠습니다. 그죠?